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부안 공소소금의 오유진 선수는 할 수 있는 몫은 다 했습니다. 네, 주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고요. 이제 네. 2주전과 3주전에게 맡겨야죠. 하지만 여수거북선은 항상 2대1로 승리를 따내가는 팀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코어는 부안 공소소금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부와 함께 3국 시작이 됐는데요. 3국 출전 선수는 이민진 선수 대 김민정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이번이 첫 대결이고요. 네, 이민진 선수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 살아난 것 같긴 해요. 대국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물어보긴 했거든요. 좀 감기도 있었고 요즘 안색이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을 전달했더니 멘탈 겨우겨우 붙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대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저번 라운드에 대국할 때 보면은 네. 딱 봐도 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데 네. 오늘은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인 만큼 좀 안심이네요. 자, 김민정 선수와 맞붙게 됐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바둑을 많이 보신 분이면은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근데 지금 흙이 이 수가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수인데 여기를 두니까 백이 어깨를 짚었어요. 보통은 눈목자 말고는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백이 둔 곳을 입구자를 두던지 아니면 두 칸을 벌리던지 아니면은 한 칸이나 손을 빼는 것은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두면서 백이 어깨를 짚자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민진 선수는 이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갈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빠르게 전투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두텁게 있네요. 이쪽을 끊는 게 얼핏 보면 악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치받고 끊었을 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돌은 없지만 흙이 중앙을 받으면은 그때는 이쪽을 잇는 게 선수니까 네. 이쪽은 흙이 받겠죠. 자연스럽게 이 세 점을 잡으면 되고 그렇다고 중앙 쪽을 안 받고 이쪽을 받자니 여전히 이쪽을 차단을 했을 때 나와서 끊더라도 백은 쉽게 탈출이 가능하죠. 역시 수상전은 백이 유리할 테고요. 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약간 단순하게 처리를 하네요. 이거는 얼핏 보면 비슷한데 네. 얘기가 많이 다르죠. 이쪽을 치받고 끊었을 때 흙이 이곳을 어느 한 곳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변을 둘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나쁜 진행인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흙이 뭔가 과한 듯한 수를 뒀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누가 좋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흙은 무조건 일단 여기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네, 받지 않으면 끊기는 게 아프죠. 이 세 이 점이 선을, 잡히던지 네. 살린다면은 너무 이 선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백이 한 칸을 뛰지 않고 다른 데를 두는 것도 잘 안 보이고요. 한 칸을 뛰면은 흙도 나와서 끊는 건 잘 안 되니까 밀어야 되고 백도 웬만하면 느는 게 좋겠죠.
늘던지 아니면 쌍립을 쓰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을 네. 단수를 치고 쌍립을 쓰나요? 오늘 김민정 선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나요? 좀 파격적으로 두어가는데요. 이거는 흙이 이상하죠. 세 점 거의 버려야 된다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여기가 여전히 이쪽을 빠져나가면 뒷맛이 나빠요. 이런 식으로 벌리면은 또 받아야 되는데 흙이 상변 쪽을 둬서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도 일단 여기를 받고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초반부터 이민진 선수가 득점을 네. 하고 시작합니다. 세 점 어쩔 수 없이 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정 선수가 눈목자 보여줬을 때 이민진 선수가 깜짝 놀랐을 것 같거든요.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백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쪽을 네. 씌웠을 때 뭔가 이민진 선수가 시간을 좀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보면 김민정 선수가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네요. 네,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된 수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 수의 시간을 좀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속기대국에서는 어느 정도 초반은 자기 스타일대로 구상을 하고 나오곤 하는데요. 네. 김민정 선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흙이 일단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백은 그냥 받아두던지 아니면 우상 쪽에 붙여서 진행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흙도 뭐 협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붙여서 진행을 하는 거는 좀 싱겁기 때문에 협공을 하면서 백도를 좀 몰아가는 쪽으로 판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승리한 오유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봐도 사실 완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땠을까요? 일단 좀 초반에 실수가 나와서 좀 흙이 두텁게 처리가 돼서 초반에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좀 서로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그러다가 나중에 좀 그 빵 때림을 하고 난 뒤에는 네.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계속 좀 어려운 스윙기 싸움이 되다가 나중에 그 흑도를 잡게 돼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흑에게는 좌변이었는데요. 흑이 좌변을 살리려면 좀 다른 수단이 없었을까요? 중앙에 폐가 나는 모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모양을 스윙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초읽기였으니까요. 정확한 초읽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사실 무한 곰소소금팀이 이제 9라운드 만에 그때 첫 승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인터뷰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까지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어땠었나요? 일단 저보다 이제 저희 팀 선수인 허서연 선수와 김민정 선수가 좀 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첫 승을 거뒀고 더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 경기도 승리를 했었으니까요. 지금 부안 곰소소금팀은 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 보니까 오늘 검토실이 굉장히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동료 기사들이 많이 찾아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대표 훈련을 하면서 네, 많은 선수들이 응원을 오는 것 같고요. 또 저희 팀 선수들이 다 또래다 보니까 네, 젊은 선수들이 많이 네. 와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네, 힘이 되고 뭐 재밌습니다. 검토에 많은 도움을 주겠죠. 자, 지금 찾아보니까 부안에서 하는 마실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던데 오유진 선수가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오시라고 얘기해 주시면 많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부안에서 마실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유진 선수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N행시가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인기가 많은 오유진 선수답게 오유진으로 2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뭔가 애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N행시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드리고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오, 오늘은 유, 유진이가 진. 진짜 이기는 날이에요. 아,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다음 오유진 N행시 가보겠습니다. 오, 오랫동안 바둑계 정상에 우뚝 서길, 유, 유명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사가 되길 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금 책임감도 느껴지는 그런 삼행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허서연 선수와 그리고 김민정 선수가 동생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한 선수만 이겨주면 또 팀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오유진 선수가 맏언니로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면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즐겁게 두다가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침착하고 잘 두고 또 승리까지 따내면 더욱더 좋겠죠. 네, 오유진 선수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잠깐 인터뷰를 하고 온 사이에 수준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됐어요. 걸치고 받으니까 협공을 하고 붙이고 두 칸을 벌리니까 치받고 붙인 다음에 막으니까 특히 중앙 쪽으로 받으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눈목자로 걸치고 다가서니까 이쪽을 붙이면서 정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양쪽 귀에서 정석이 완성되고 있네요. 네, 수순이 뭐 이렇게 빠르죠? 확실히 두 기사 모두 뭔가 좀 기세가 좋은 기사들이다 보니까 네. 한 선수가 빨리 두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빨리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호흡이 있죠. 네, 그렇죠. 중앙 쪽으로 이었어요. 네, 얼핏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곳에 흑의 세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긴 한데 반대로 백에 실리는 엄청나게 많죠. 이곳. 그러고 보니까 백이 귀 네 곳을 모두 차지를 했네요. 그럼 사귀를 다 챙겼으니 이제 중앙만 살면 되는 건가요? 네, 중앙 쪽에서만 살면은 웬만하면은 백에 실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애매하긴 합니다. 백도 언젠가는 삭감을 해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어려워요.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쪽 부분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허술하고요. 만약 받아야 된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뛰어나오면은 이거는 삭감이 잘 됐죠. 또 씌워야 된다는 얘기고 이쪽에 붙이는 약점을 활용하면서 행마를 한다면은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은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흙이 무겁게 움직여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하면서 견제를 하겠다는 뜻인데 네. 또 그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초. 지금은 둘, 셋,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중앙을 키우고 싶어요. 이거 너무 아무데나 막 둔 거 아닌가요? 여덟, 아홉. 자, 아, 네. 붙여 갑니다. 글쎄요, 저는 이쪽 부근에서 받는 네. 거는 일단 베개 입장에서 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서 일단 중앙 쪽을 두긴 뒀는데 네.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변 쪽은 여전히 이곳을 나가면은 뒷맛이 너무 나빠요. 치받는 건 밀어서 이어야 되는데 단수 치는 형태가 된다면은 이 백돌은 잘 안 잡히죠. 쉽게 제압되는 돌이 아니네요. 네, 만약에 여기를 나갔을 때 단순하게 뒤에서 막아서 정리를 해야 되면은 이거는 이 두 점을 잡는 맛이 남아있는 만큼 상변 쪽에서 생각보다 큰 집을 기대하긴 힘들어요. 네. 하나, 둘, 셋, 백은 네. 찬찬히 좌변 다섯, 쪽에서부터 여섯, 시작을 합니다. 일곱, 여덟. 지금은 백은 이 선을 선택을 했네요. 그냥 중앙 쪽을 늘면서 계속해서 돌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백의 입장에서 전혀 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늘던지 아무튼 중앙 쪽을 좀 견제하는 수법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선을 막았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또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밀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 쪽을 좀 둘, 씌워가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전체적으로 백이 바둑을 두기는 편합니다. 일단 집이 많고 흙의 약점이 많아서 중앙에서 거의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네. 네, 이런 뒷맛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실리가 좀 부족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차근차근 집을 더 불려나가고 있고요. 단수를 치고 그나마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면 여기를 두 칸을 떼야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양을 키우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도 이쪽에 교환을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흑돌이 온 순간에는 나가는 순간 이 선을 젖혀서 잡으러 갈 거예요. 아, 네. 항상 되는 곳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쪽을 먼저 물어보는 게 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이거는 백이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밉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네. 백이 꼬부리는 순간 이 교환 자체가 흙에 전혀 이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는 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백돌이 이 흑돌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흙이 전혀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꼬부리는 곳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이 자리 너무 아픈데요. 한 칸을 띄면은 여기를 붙여도 되고 그냥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도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민진 선수가 전투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인데 오늘은 전체적인 행마 자체가 백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손이 쉽게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눌러갑니다. 흙이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흙은 어떻게든 나와야죠. 여기가 네. 백에게 막힌다면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떻게든 이쪽을 붙인다든지 좀 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안에서 살면은 여기서 흙집이 크게 날 리가 없기 때문에 좀 백돌을 갈라가면서 이 돌이 좀 약해야 네, 이 바둑을 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이어둡니다. 호구 쳐서 나오는 건 대학수인가요? 아, 이쪽을 호구를 네. 치고요. 그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백이라면은 여기를 젖혀보고 싶긴 한데 젖히고 그냥 이쪽을 하나 늘어두고 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못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여기를 호구 채워서 나왔을 텐데 지금은 있더라도 30초. 나를 자르두는 것은 이쪽을 붙이면서 일단 백돌이 좀 얇아요. 이쪽을 네. 끊고 밀면 오히려 이 두 점이 잡히죠. 또 지금은 끊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를 붙이고 단수를 치고 늘어서 진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변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선을 끊는 것은 이렇게 하고 30초. 단수를 치는 진행이 될 텐데 물론 여기를 나가는 건 있어요. 여섯. 그렇지만 백이 이쪽을 패 걸고 중앙 쪽에서 팩감을 쓰던지 이쪽에 팩감을 쓰면은 흙이 팩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겠죠. 김민정 선수가 대국을 들어가기 전에 계속 긴장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아, 네. 지금 대국하는 속도는 글쎄요, 긴장되는 속도는 아니거든요. 너무 긴장되면 또 말과 이 행동이 빨라질 수가 있잖아요. 30초. 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네. 긴장감 있는 속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자리를 잇는 게 선수니까 또 여기 부분이 약간 얇아질 수도 있는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요.
30초. 잡으면은 이쪽을 단수 치는 순간 이곳을 따내면은 흑이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이쪽에 오히려 조금 약점이 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잇고 건너붙이고 끄는 다음에 3-3을 들어가면은 뒷맛이 조금 나쁘긴 나빠요. 쉽게 잡을 수가 없나요? 이 상황에서 한 점을 그냥 따내는 것은 이쪽을 찝는 순간 백의 형태가 무너지니까 백은 따내지 못하고 이쪽을 빈삼각을 해야 되는데 흑이 쉽게 호구를 치고 이런 식으로 젖히기만 하더라도 귀에서는 쉽게 수가 나요. 근데 지금 끊었어요? 이거는 귀를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백도 지금 한 점을 따낼 수도 있지만 그냥 두 점 쪽을 잡는 게 좋아요. 그렇네요. 굳이 한 점을 따낼 필요가 없군요. 네, 어차피 네. 귀 쪽만 쉽게 살리면 되니까 이 두 점은 뺏기면 안 되는 돌 같았는데요. 네, 그러게요. 자, 귀에서 좀 크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 한 점을 따내는 건 안 되고 네. 이제는 3-3을 들어가야죠. 30초. 이곳을 들어가면은 백도 그냥 이 선을 밀어서 쉽게 5, 6. 정리를 할 겁니다. 살자고만 하는군요. 네, 백은 살기만 하면 되죠. 자, 김민정 선수 위기입니다. 네, 방금 오늘 대국의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3-3은 급소입니다. 백이 이 자리에 돌이 오는 순간 흑은 무조건 이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네. 이 상황 자체로 이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백돌을 약간이라도 공격할 생각이 있으면 3-3을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흑도 단수를 쳐서 받아야 되고 백은 하나 밀어두고 이쪽을 젖히고 호구를 쳐서 살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깔끔하게 잘 살았는데요. 그렇네요. 몇 번만 두면 바로 완형이 생깁니다. 네, 아니면 그냥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주고 살아도 되고요. 네. 다섯, 아니면 여기를 끊어도 됩니다. 여덟. 따내는 건 이쪽을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좌변 두 점을 잡는 순간 백은 마음이 가벼워졌겠는데요. 네, 백은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중앙 쪽에 이 백돌이 유일한 걱정거리인데 지금 이 두 점이 잡혔기 때문에 넷, 다섯. 단순히 이제 흙집을 삭감하는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하면 됩니다. 가장 알기 쉽게 두죠. 지금 이수로 살아있는 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으면 네. 여기를 막아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끊는 수가 있어서.
이 흑돌이 잡히는 순간 살게 됩니다. 네. 김민정 선수가 중앙 쪽 바둑을 운영하다가 변신을 했습니다. 과연 실리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자, 조금 전 김민정 선수의 실수로 보이는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민진 선수가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줄 알다가 이렇게 치열하게 갑자기 두나요? 네, 이제는 백이 패를 걸고 이쪽에 패감을 썼어요. 네. 또 여기까지는 뭔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해소를 하고 백 이쪽을 치받아서 이 두 점을 제압을 하면은 실리가 크긴 큽니다. 아직 좌하기는 확실히 또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이런 쪽에 활용을 당하니까 흑은 여기는 일단 좀 응수를 하고 나서 젖힌다든지 좀 기분 좋은 팩감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일단 사용을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고민을 했는데요. 패를 해소했습니다. 네, 일단 패를 해소를 했어요. 네. 여기를 치받으면은 이쪽을 막으면서 사석 작전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긴 해요. 아예 상변을 다 지우자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흑도 여기는 살려야죠. 네. 이곳을 살리고 단수 치면 이런 식으로 일단 중앙 쪽을 틀어 막으면서 이 우변 쪽에서 집을 만드는 쪽으로 흑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네, 그래도 일단 좌 쪽에 백이 안 잡힐 돌이 일단 잡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변 쪽을 좀 깨져줘도 되긴 해요. 네. 깔끔하게만 잘 틀어 막는다면은 흑도 후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이 공격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흑이 공격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오히려 이곳과 이곳 흑돌이 좀 엷은 느낌이라서 흑은 백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거기를 젖혔다는 것은 여기를 끊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계속 눌러가나요? 네, 이곳까지는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쪽의 교환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차단이 되고 나서는 이 단수를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중앙을 좀 막아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를 미는 게 선수니까 끼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도 흑은 이쪽 교환을 하고 하나, 둘, 셋, 막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든 그쪽은 버텨가야겠네요. 네, 끼우면 네. 이런 자리를 두면서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도 버틸만 합니다. 네. 단순하게 지금 흑이 이쪽을 막는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여기에 집이 한 30초. 하나, 30집 정도는 나기 네. 때문에 넷, 또 여기서 집을 조금 더 만든다면 할만해요. 여덟, 백이 10집, 15, 20, 30, 한 45집에 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흑도 이쪽에서 한 25집 정도 네. 만들면은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역시 이민진 선수가 굳이 좌하기 쪽에 패를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전에 그냥 네. 이쪽에 끊는 교환을 하고 나서 호구 쳐서 살았다면은 그냥 쉽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넷, 아까 상황에선 이쪽을 이으면은 이쪽 한 점을 잡히면서 흑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싫어서 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흑이 할 수 있는 선수 교환은 다 해놨고요. 네, 이제는 어떻게든 씌워야죠. 30초. 하나, 날일자로 씌우는 게 가장 모양은 깔끔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느는 곳은 이쪽을 이으면 재밌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한 칸을 뛰면은 되나요? 이곳에 교환을 하고 나가겠다는 얘기 같긴 해요. 30초. 하나, 근데 이거는 셋, 넷, 다섯, 두 점을 끊던지 이쪽을 그냥 한 점을 잡으면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여기 100집이 도대체 몇 집이 난 거죠? 이건 세 점을 잡아도 좀 남는 게 없을까요? 네, 이 세 점을 잡는 거는 네. 여기에 실리가 훨씬 큽니다. 그럼 이었을 때 여기를 이어서 받겠다는 뜻인지 과연 이 교환이 흑이 득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나, 둘, 교환을 하지 않고 바로 붙여가요? 네, 그것도 가능하겠죠. 나갔을 때 입고 나서 그냥 쉽게 정리를 하고 중앙 쪽을 밀어 나오는 순간 이곳이 터지면은 이 우변 쪽에 집이 안 납니다. 이런 자리를 들어가면 여길 치받던지 이 선으로 빠져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쪽을 붙이는 것도 있고 너무 뒷맛이 나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야심차게 한 점을 살려 나왔는데 여기서 다음 수 막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날일자요. 이거는 좀 다르죠. 이제는 끊겼을 때 상변 쪽 벌릴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건 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흑돌이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도 그냥 한 칸 띄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붙였는데 치받으면은 젖히고 이어서
끊는 것과 이쪽 움직이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여기를 끊길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이곳을 살리고 30초. 하나, 백이 단수 치고 셋, 넷, 다섯, 이으면 여섯, 일곱, 여덟. 흑이 이쪽을 어떻게든 살리면서 백돌이 공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만만치가 않네요. 네. 역시 그렇게 가죠. 이제는 흑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을 끊고 중앙 쪽을 받기에는 이쪽이 크기도 하고 받는 자리가 너무 애매합니다. 단수 치는 것도 축이 아니고 늘어야 된다는 얘긴데 또 이런 어차피, 자리가 또 기분이 네. 나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끊고 상변을 받은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쪽이나 중앙 쪽을 엮어가면서 승부를 네. 봐야 돼요. 여섯, 중앙 쪽을 버텨가야겠습니다. 지금 두 점을 아예 30초. 움직여버리면 둘, 셋, 넷, 다섯, 이쪽이요? 네. 여섯, 일곱. 네, 지금 궁금한 점을 풀어주겠네요. 이곳을 이으면 밀어야 되는데 이쪽을 잇고 약간 강하게 버텨가는 수단인데요. 네, 젖히면 끊는 것은 돌려치면 잡히니까 네.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그냥 이어요. 그럼 늘어야죠. 네. 빠지면 살려야 아. 되는데 백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연결을 해야겠네요. 네, 결국 연결을 했을 때 30초. 이 한 점이 살아가면은 이 흑돌이 위험해요. 네, 지금 흑이 이쪽을 이으면 그냥 젖히고 이은 다음에 중앙 쪽을 끊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네. 흑이 여기까지 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둘, 바로 연결해야 되나요? 넷, 네, 다섯. 그냥 연결하더라도 백이 어차피 이 4점은 안 잡으니까 네. 비슷한 진행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백도 이쪽 그냥 젖힐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쪽 교환을 미리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젖히면은 흑이 단수를 치고 백이 빠져서 받을 때 중앙을 받으면서 버티는 게 여섯,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살 수만 있으면 거의 한 수 차이가 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흑의 입장에서는 괴롭죠.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이었을 때 흑은 달리 받을 방법이 없는데요. 네, 이쪽을 잇고 늘면 빠지고 이곳을 받을 때 백이 30초. 이 한 점을 잇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흑돌을 크게 공격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여기를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왜 끊는 건가요?
잡으면은 이렇게 돌려치는 형태가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 여기를 단수치고 한 칸을 뛰면은 아예 가두는군요. 흙이 이쪽에 선수 교환을 아무리 하더라도 막을 때 치중 가면은 이건 갈 데가 없나요? 쉽게 사는 형태는 아니죠. 여기를 두더라도 찝으면 30초. 하나, 둘, 아 셋, 이쪽을 두면은 네. 살긴 사네요. 그러면은 여섯, 이 자리를 두면 되겠네요. 아, 그렇네요. 아홉, 그렇다면 또 반대로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 교환을 하면 살긴 사네요. 네. 하지만 이런 교환들이 중앙을 점점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좀 하기는 싫은 교환들인데요. 네, 그렇죠. 일단 끊어서 네. 진행을 시키면은 흙이 한 점을 안 잡고 좀 반발할 수 없는 건가요? 반발한 다음에 이쪽을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백이 단순하게 이쪽을 30초. 붙이던지 이쪽을 붙이고 젖히면 셋, 이거는 끊는 것과 연결이 다섯. 맞복입니다. 여섯, 생각보다 깔끔하게 백이 여덟, 정리하는 방법이 아홉, 있었습니다.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일단은 김민정 선수가 중앙 쪽은 좀 감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판이 있죠. 여수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허서연 선수. 자, 장고대국은 역시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셋, 종반 진행 중인데요. 허서연 선수의 흑번. 이제는 하나, 크게 전투가 일어날 곳이 보이진 않아요. 다섯, 네, 일단 일곱, 얼핏 봤을 여덟. 때는 아홉, 네, 지금 이쪽 부근이 네. 백돌이 좀 뭉쳐 있죠. 제 느낌에는 흑돌을 뭔가 공격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한 듯한 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흙도 군데군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곳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을 끊기면은 이곳의 흑돌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덟, 또 이 자리를 연결을 했을 때 네. 다섯,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 중앙을 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승부가 될 것 같거든요. 상변 쪽은 더 이상 공격하기는 힘든 거고요. 네, 이 돌은 이제는 이곳과 이곳 두 곳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흑돌을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중앙 쪽은 일단 배제하고 나머지 집만 볼까요? 네, 일단 집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30초. 여섯, 34, 38, 40, 여덟, 45, 50, 55 정도는 확정이네요. 흑이 55 정도는 확실합니다. 백은 2, 4, 15, 20, 28, 30, 35, 36, 100집은 한 40집 정도. 그렇다면은 백이 집이 얼마 없군요. 네,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은 집은 흑이 한 10집 정도는 앞설 것 같아요. 백이 먼저 두면서 좀 집이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런 것을 좀 계산을 해주더라도 한 네. 10집 정도는 흑이 앞서 있어요. 여덟, 아홉,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다영 선수가 중앙 쪽에 승부수를 던져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쪽을 끊어갔고 네. 또 당장 여기를 잇지는 않은 이유가 여기를 끊었을 때 한 점을 따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돌이 교환이 돼 있어야 완벽한 한 집인데 이곳에 교환이 없으면은 나중에 백이 끊자마자 찝을 수 있는 시간차 공격이 있으니까 네. 네, 이거는 흑이 찝어둔 것은 정교한 수준이죠. 백이 잡으러 올 것에 대비해서 확실한 한 집을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 30초. 이러면은 있고 그럼 이곳에서 백은 한 집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일곱, 여덟, 마지막 아홉, 하나, 둘, 셋, 끝자를 두면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찝는 것은 단수 쳐서 좀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쪽을 끊고 나서 젖히면은
반은 살 수가 있는데 또 반은 못 살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흙이 걸렸어요. 네. 여기에 끊어져 있는 교환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여기를 이을 때 백이 한 점을 끊고 입구자를 두면 마지막. 하나, 둘, 단수를 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닿는 것은 이어서 네. 30초. 하나, 이건 여전히 못 살죠. 이 세 점을 못 잡는 순간 중앙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젖혔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 점을 단수 치는 교환을 했는데 안 봤죠? 이건 약간 좀 이상한 타이밍에 단수 친 거 아닌가요? 김다영 선수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받지 않고 바로 끊어갔습니다. 이러면 중앙을 흑이 먼저 둬도 약간 걸릴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백의 손이 먼저 오게 됐어요. 네, 일단은 단수를 친 이상 이 중앙 쪽의 흑돌은 잡힐 것 같아요. 중앙 쪽의 흑돌은 잡히는데 네. 단순하게 이 정도 선에서 이 흑돌이 잡히고 이 두 점을 잡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백집이 5집 줄고 흑집이 5집이 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10집을 뺐을 때 이것도 개가가 사실 백이 먼저 선수를 잡고 딴 데를 두면은 이것도 흑이 이긴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김다영 선수는 중앙 쪽에 끝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흑대마 전체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백도 지금 단순하게 중앙 쪽을 쉽게 잡는 게 아니라 좀 더 흑도를 공격을 하겠죠. 셋, 둘, 넷, 셋. 흑의 모양이 넷, 좀 여섯, 괴로워 다섯, 보입니다. 일곱, 여섯, 여덟, 일곱. 붙인다든지 아니면 네. 단수를 치고 같이 패로 버티면서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붙이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 한 점을 따내고 이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패가 납니다. 마지막 30초. 백이 여기서 있는 건 셋, 이거는 넷, 다섯, 여섯, 어차피 이 두 점을 따내면 또 아홉. 여기가 깔끔하게 연결이 안 되네요. 이 자체로 패가 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패가 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꽃놀이 패죠? 그리고 잠시 또 눈을 돌려보면 이민진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대국도 파란만장해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왜 백이 빵 따냄이 돼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기도 흑이 선수 교환을 하지 못하고 여덟, 아홉.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중앙이 완전 여기도 찝히면은 괴롭나요? 하나, 끊어지진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이 바둑은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울었어요. 네, 지금 이 바둑도 여기를 그냥 잇고 두 점을 버리고 단수를 넷, 다섯. 또 이쪽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치는 것은 이건 느는 순간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로 쳐야 되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 네, 돌을 그냥 걷었습니다. 바로 포기를 했어요. 조금 더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없었을까요? 근데 중앙 쪽에서 패가 나면은 네. 그거는 흑이 안 돼요. 네, 허서연 선수가 집으로는 충분히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중앙 쪽에 사고가 나면서 돌을 걷었습니다.
중간에 봤을 때는 저는 허세현 선수가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의 수순은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그때 형태와 비교했을 때는 흙이 확실히 좀 많이 당하긴 했어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때 흙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이때는 흙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 약간 엉뚱한 곳에 호구를 치면서 그때부터는 흙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김다영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면서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1이 됐고요. 양 팀의 1주전 선수들이 역시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고 있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네, 오늘은 12라운드 세 번째 날입니다. 이 바둑은 일단 중앙 쪽에서 백의 이 빵따냄이 너무 눈에 확 들어오고요. 게다가 좌하기까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민진 선수가 아까 네. 여기를 막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자체로는 좀 손해를 봤어요. 따내더라도 찝으면 수가 안 납니다. 끊는 것은 따내는 순간 이 세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좀 손해를 봤는데 지금 형세가 아까 여기서 백이 팩감을 쓰고 나왔을 때 흙이 틀어 막는 진행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와 비교를 하면 여기에 백이 빵 따냄을 했고 여기도 흙이 아직 못 살렸고요. 여기도 지금 두 점을 잡는 맛이 생겼고 이쪽도 쉽게 백이 붙이고 단수를 치면은 한 집도 없어요. 네, 한 집도 없을 뿐더러 이 네 점을 잡는 게 있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여러모로 흙이 좀 네. 괴로운 상황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흙은 이 대마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럴 겨를조차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젖히면은 네. 사실 이 대마 쪽으로 계속 뭔가 위협이 되는 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집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발했다가는 거의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네. 이 중앙 쪽과 엮이면서 백이 한바탕 하겠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상황에서 단순하게 백집을 세보면요. 여기를 따내는 거는 선수니까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고요. 네. 백은 14, 24, 26, 30, 36, 37, 38, 40, 45, 한 55집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나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백은 확정가만 세더라도 55인데 네. 흑은 8, 18, 20, 22, 네, 여기까지 30집 정도 봐주고요. 그리고 우변에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둘, 셋,
이렇게 된다면 흑이 집이 정말 잘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 20, 22, 23, 넷 정도? 그러면 반면으로 또 흑이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반면으로도 백이 사실 이런 자리를 다 집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집으로 네. 계산한다면 백집을 4집 정도 쳐줘야 되고요. 여기 잡히는 것도 계산을 하지 않았고 이 중앙 쪽에서 불어나는 것도 계산을 하지 않았죠. 차이가 제법 나는데요. 네, 반면으로도 백이 좀 빡빡하게 둔다면 10집 정도는 백이 이길 것 같아요. 30초. 하나, 이민진 선수는 중앙 쪽에 흑도를 지금 공격을 하는데 잡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적당히 연결과 위협을 하면서 조금만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죠. 네. 마지막 30초. 백이 거세게 몰아치지도 않는데 흑이 살려나가는 이런 수순들이 좀 괴로워 보입니다. 네, 단순하게 여기를 들여다보면요. 네. 이어야죠. 그러면은 그냥 이쪽을 찔러요. 그냥 쉽게 처리하고 끈으로 가나요? 네, 이런 식으로 끊는 교환을 한 다음에 네. 여기를 끊으러 가면은 이 대마도 사실 잡혔어요. 그렇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민진 선수의 착수하는 모습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그래도 일단 이곳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백이 더 이상 집이 불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맞긴 했는데 이 중앙이 문제죠. 여기를 들여다봐도 되고 이런 쪽을 젖히고 호구치는 것도 사실 선수예요. 아, 그렇네요. 여기를 끊고 살리는 것과 중앙을 차단하는 게 맛보기니까. 넷, 다섯, 여섯.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집으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민정 선수는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우상귀 큰 곳을 간 건데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대마가 괜찮을지도 모르겠고 여기를 끊고 따내고 이쪽을 따내는 교환을 해두면은 네. 이런 쪽을 메워갔을 때 여기도 또 패가 날 것 같습니다. 이 패를 잇는 순간에 생각보다 이 백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 수상전이 흙이 쉽지가 않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오히려 자신의 수를 메운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따내고 이렇게 하고 이쪽을 메우면 이 패를 이기지 못한 이상에는 오히려 이 흑돌이 잡힙니다. 흑의 수가 생각보다 얼마 없나 보네요. 흑의 수가 없진 않은데 백의 네. 수가 너무 많아요. 아,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30초. 하나, 둘, 네, 역시 수를 늘려놓죠.
일단 여기는 따내두지도 않네요. 백은 이곳을 둔 것은 중앙 쪽에 네. 흑 보고 받으란 얘기죠. 김민진 선수가 자리를 뜨면서 김민정 선수 시간을 좀 벌었는데요. 시간이 있어도 뾰족한 수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국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으면은 이 바둑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김민정 선수 올해 여자바둑리그 출전을 하면서 현재 성적은 1승 7패입니다. 허서연 선수와 오늘 경기 직전까지는 성적이 같았는데요. 지금 상황이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생각을 하더라도 딱히 네.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오늘 대국은 사실 기회가 없었어요. 초반에 손해를 보고 시작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투마다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형사가 계속 좀 많이 불리하게 흘러갔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쪽을 붙인 것은 이으면은 이쪽에 들여다보고 미는 것을 좀 방비하겠다는 뜻이긴 한데 백도 이제는 그냥 이쪽을 30초. 따내고 하나, 이곳을 메우면서 셋. 처리를 해도 됩니다. 네. 아직도 중앙 쪽은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쪽의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백이 그냥 한 점을 따내고 있는 순간 그게 하변 쪽에서 받을 수는 없어요. 이 한 점을 따내면은 네. 하변과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곳과 수상전이 이거는 빅이 됩니다. 거기도 흙이 못 살아 있네요. 이으면 당장은 끊으러 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당장 끊으러 가면은 네. 이거는 백이 잘 안 되죠. 밀었을 때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기면은 마지막 30초. 하나, 둘, 이거는 흑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다섯, 여섯. 그렇다면 백도 그냥 단순하게 교환만 해두고 쉽게 쉽게 정리해 가겠죠.
사실 이쪽의 형태는 백이 젖히면은 마지막 흙이 어떻게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끊으면요? 끊으면은 네. 넷, 다섯, 나와서 여섯, 끊으면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둘 다 축이 안 되죠. 아, 그러면 두 점을 끌고 나와야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막으면요. 대책이 없나요? 네, 여기서 흙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점을 어찌 하다가 잡을지는 몰라도 이쪽 부분이 선수가 되면은 이 대마가 그냥 잡히니까요. 그럼 또 다시 중앙 쪽 끊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는 게 되나요? 네, 백은 이쪽을 치겠죠. 아, 지금 손 빼는 것은 여기를 끊을 때 한 점을 따내면서 여기가 단수니까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서 흙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으면 그때 하변을 받겠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쪽을 따내고 이 한 점을 따내면은 이 패를 마지막 30초. 지는 순간 여기가 거의 셋, 비그로 굳어질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차피 흙집이었기 때문에 흙은 패를 이겨도 얻는 것이 없고요. 공배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도를 잡으면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쪽을 네. 찔러서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백은 쉽게 한 점을 버리고 그냥 이쪽을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홉. 이 좌쪽도 백의 입장에서 좀 더 빡빡하게 둔다면은 이곳을 끊고 돌려치는 게 흙을 더 괴롭히는 수죠. 한 점을 따내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를 따내면은 이거는 수가 더 없네요. 네, 흙수가 정말 없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차라리 김민정 선수는 이민진 선수가 좀 강하게 둬서 빨리 좀 승부를 내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좀 흙이 어떻게 하더라도 형세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저희도 그거를 좀 바랄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사실 이렇게 막 조금씩 득을 보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게 저희 보는 입장에서도 좀 그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렇죠. 이민진 선수는 전혀 서두름이 없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이 패와는 별개로 지금 중앙 쪽도 흙은 굉장히 엷은 곳이기 때문에
백은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따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팩감을 썼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다 팩감을 받아야 된다면은 네. 이 감당. 패도 백이 이길 네.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민정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시간을 들이면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상황이 되기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손이 빨리 나갔고 그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계속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계속 한숨 나오죠. 흑이 중앙을 운영하는 이런 세력 바둑을 펼쳤었는데 그 돌들이 모두 엷어지게 된 계기는 역시 좌변 쪽 2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곳을 이민지 선수가 결국 뒀는데요. 결정타일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124승. 동료들을 믿으니까 가능했죠. 자산관리에서 글로벌 투자까지 금융의 프로와 만나는 골드앤와이즈 KB 프라이빗 뱅킹. 자, 이민진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속기 3구.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흑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끊기만 해도 바로 수가 나는 이곳. 여기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데요. 네, 이민진 선수는 사실 수를 다 보고 있었는데 네. 결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바둑이 너무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적당히 두고 있었는데 김민정 선수가 버티니까 지금 수를 결행을 했어요. 네. 팩감을 쓰고 계속 패싸움을 하게 되면 더 길어지니까요. 네, 마지막 지금 30초. 하나, 거의 뭐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죠. 네. 다섯, 여섯, 일곱. 돌을 거뒀죠. 네, 우변에서 수가 난 이상 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복귀는 역시 초반 쪽으로 흘러가죠. 초반에 여기 손해를 보고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는 좌변에서 한 번 더 전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흑이 좀 손해를 봤고요. 역시 세 점을 버렸던 것이 좀 해뻤던 것 같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좀 재밌는 수를 들고 나왔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정말 꾸준하다는 말이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지금 4년째 출전 중인데 항상 5할 승률 전후의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사실 처음에 이스라 선수가 패배했을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역시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네.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가장 성적이 좋은 이스라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결국 승리는 따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여수거북선은 너무나도 독보적입니다. 10승 1패입니다. 2위하고도 지금 격차가 있어요. 네, 이것은 완벽하게 단독 선두죠. 네, 3대0 한 번의 승리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가 주면서 지금 팀은 10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봐도 일단 장고는 잘 보지 못했는데 허서연 선수와 김민정 선수가 1승 7패였거든요. 좀 2승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 오늘도 이제 두 날개가 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네, 허서연 선수가 중간에는 바둑이 괜찮았는데 네.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아쉽게 졌거든요. 네, 첫 수부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먼저 허서연 선수와 그리고 김다현 선수의 대국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허서연 초반에 선수 그리고 진행은 김다현 선수. 네, 네, 저희가 사실 수순을 정확하게 처음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걸쳐두고 눈목자로 받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백이 갈라쳐서 봤자 이쪽을 붙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흙이 이렇게 벌렸을 때는 이 진행 자체는 흙이 좀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 3-3을 들어가니까 젖혀서 2점을 잡았고요. 실리를 가져갔고요. 네, 지금까지의 진행은 제가 봤을 때는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니까 이거는 흙이 포석이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뭔가 전단을 구하고자 이쪽을 바로 한 점 쪽을 공격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흙이 이쪽을 밀어 올리는 게 좀 보통처럼 보였는데 네. 이 선을 밀고 들어가면서 일단은 실리를 차지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흙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네, 여기까지는 흙의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백이 이쪽을 살려 나왔을 때 이어서 받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백돌도 차단하면서 흙도 완벽하게 약점을 지켰죠. 백도 상변을 지키는 형태가 사실 이곳보다는 이쪽을 들여다보는 게 좋았는데 네. 여기를 두고 아, 흙이 그곳을- 이쪽을 들여다보는 네. 것을 선수로 교환해서는 이때는 흙이 괜찮아요. 형세가 흙돌이 활발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쪽의 교환도 흙이 이득을 받고 중앙 쪽에 날일자로 오면서 계속해서 흙의 흐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네, 아까 복귀 장면이었죠. 이쪽을 아, 네. 치받고 돌파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밀었으면은 여전히 흙이 좋은 바둑입니다. 민다면 여기를 밀어간다면은 네. 백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아, 막으면 바로 끊어가는 건가요? 네, 막으면은 이었을 때 여기를 한 번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밀면은 이렇게 돌파하는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실전에서는 여기를 호구를 쳤고 백이 이쪽을 밀어간 순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러자 또 두 칸을 벌리면서 일단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 3-3을 붙였는데 지금은 네. 그냥 막아서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늘어서 버텼고 이곳을 붙이고 젖힌 게 수순이 좋았어요. 끊었는데 네, 리듬이 느껴집니다. 네, 백이 타고 나가면서 지금은 이쪽을 빵따냄을 하면서 흙이 좀
형태가 많이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이곳이 백이 두터워지니까 이쪽을 붙이면서 흑도를 공격을 시작을 하니까 이미 좀 형세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칸을 뛰고 흑이 가볍게 일단 중앙 쪽을 지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계속해서 흑이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네, 지금은 이미 좀 이상해진 것 같긴 해요. 아, 네. 네, 이곳이 너무 두텁게 처리가 됐고 중앙 쪽도 형태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변 쪽을 벌리면서 좀 흑이 실리로 이득을 보는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도로 한 점이 잡혔죠. 네, 한 칸 뛰는 것을 선수로 교환을 하고 이쪽을 돌파를 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또 일단 이곳에 선수 교환을 하면서 중앙 쪽에 열분을 조금 돌봤고 네, 이곳은 선수 교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선수로 교환을 하면서 약간 이득을 봤어요. 네, 이곳을 단수를 치면서 백이 이어만 준다면은 부분적으로는 당했기 때문에 일단 중앙 쪽에서 흑이 좀 두터움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네. 백이 패를 걸어갔고 이제는 이 패가 승부가 됐어요. 서로 팩감들이 많나요? 네, 백도 눈에 보이는 팩감이 좀 있죠. 네. 이쪽도 있고 이쪽 부분도 팩감이고 여기도 팩감이고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패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도 이쪽을 젖히는 팩감을 이제는 썼고 따냈을 때 흑도 중앙에 이제 팩감을 쓰고 나서 이쪽을 따낼 때 백이 있는 팩감을 쓰고요. 네. 여기서 팩감이 없나요? 이쪽에 끊는 팩감을 쓰긴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백도 여기에 찝는 팩감이 또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도 2점을 잡는 선택을 했고 그냥 끝내기를 했고요. 네, 이 패를 해소해서는 다시 중앙이 흑이 엄청나게 얇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앙을 한번 돌봤고요. 한 칸을 뛰니까 이쪽을 밀어가면서 버텼습니다.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서로 또 연결이 불확실해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서로 끊어가면서 네. 일단 진행을 시켰고 네. 네, 이때부터는 거의 저희가 봤을 때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 자리를 두고 선수 교환을 하고요. 이쪽을 이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을 끊어갔는데 네. 흑이 이쪽을 찝어두고 단수치고 그 다음에 이 2점을 끊는 선택을 했는데 중앙 쪽을 먼저 두고 나서 끊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읽기였기 때문에 먼저 중앙 했으면 백도 확신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쪽을 먼저 좀 교환을 하고 나서 두면은 후반을 좀 더 노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바로 백이 끊고 젖혀가면서 네, 이렇게 돼서는 흑돌이 잡혔어요. 네, 여기서는 더 이상 흑이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종국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김다영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투톱으로 여수 거북선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금 여수 거북선이 10승 1패인데요. 아직 5번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정도면 이미 포스트 시즌은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포스트 시즌은 확정이고 네. 거의 뭐 챔피언 결정전을 확정지을 기세입니다. 네, 정규리그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울 바둑의 품격. 세 번째 투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여수 투어 그리고 인제 투어 모두 홈팀이 계속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홈팀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네, 과연 서울 바둑의 품격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포항 포스코 캠텍이 승리할지 내일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